주진우의 이슈 해설. 김만배 항소 포기는요, 이재명 입장에서도 굉장히 멍청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법률 리스크가 더 많이 생겨버렸어요. 나중에 이재명 개인 재산으로 국가에 배상할 책임까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김만배가 대장동 사업으로 인해서 전체 그 투자한 금액이 약 7억 정도거든요. 수익은 거의 7천억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이미 법원에서 이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목적으로 그 김만배의 재산 약 800억 원을 동결을 시킨 겁니다. 이거를 추징 보전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으로 국고로 환수할 금액이 몇천억 원이 예상이 되니까 이제 김만배 재산을 막 찾은 거죠. 검찰에서 찾아서 부동산 예금 약 800억 원에 대해서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김만배 재산은 지금 약 800억 원 가까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처분도 못하고 그냥 일종의 가압류 가처분이죠. 딱 묶어 놓으니까 김만배는 이걸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1심에서 검찰은 김만배의 범죄 수익을 6,100억 원으로 특정하고 다 추징하자라고 했는데, 1심 재판부는 배임죄 중에서도 액수가 특정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특경법 위반 배임죄까지는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고 그냥 일반 배임죄만 적용을 해서, 그래서 428억 원만 추징을 한 겁니다. 엄청 갭이 커요. 그러니까 검찰은 김만배가 얻은 불법 수익을 6,100억 원으로 본 거고, 법원은 거기까지 입증이 좀 모자란다고 봐서 428억 원만 추징하라고 한 겁니다. 무려 5,600억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갭이. 근데 1심 재판부라고 오류가 없습니까? 2심 대법원 과정에서 검찰 의견대로 6,100억 원을 추징하라고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그 결정이 일어나면은 김만배 재산에 동결되어 있는 800억 원 물론이고, 김만배 재산을 더 찾아서 이제 더 추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항소를 포기시키다 보니까 추징할 수 있는 방법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 깨나도 법적으로는 김만배가 428억 원만 국고로 토해내면 되는 거예요. 와, 대장동 비리로 대충 계산해도 6, 7천억을 벌었는데 국가로 428억 원만 반납하고 전부 다 각자 알아서 범죄자들끼리 써버리고 또 남은 돈은 떵떵거리면서 가지고 쓰면서 산다? 이 정의에 부합합니까? 이거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항소 포기는요, 국고에서 돈을 훔쳐다가 김만배 주머니에 찔러준 격이에요. 그 액수가 너무 큰 거죠. 실제 김만배의 재산이 국가가 묶어놓은 재산 800억 중에서도 최대 428억 원만 가져올 수 있으니까 나머지 차액인 370억 정도는 바로 김만배한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국가가 받아올 돈이 428억밖에 안 되는데 800억을 묶어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은 800억을 묶은 상태에서 6,100억을 추징하기 위해서 검사가 되게 노력해야 되는데 아예 포기를 해버리니까 428억 원만 최대 국가가 가져올 수 있고 나머지 돈은 김만배 범죄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이게 불법으로 묶어두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 법감정하고도 맞지 않고 정의에도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이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치면요, 공무원은 개인 재산으로도 배상해야 됩니다. 정성호 법무장관, 이진수 법무차관, 그리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이거 항소 포기시킨 거거든요. 수사팀은 전체적으로 중앙지검장까지 다 합쳐서, 특히 중앙지검장은 이번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항소를 해야 된다라고 결재를 다 했는데 이거를 항소를 다 포기해버리니까 이로 인한 국고 손실은 누가 갚아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 거고, 고의 중과실만 배상 책임이 있는데 이건 고의인 거예요. 일부러 수사팀을 찍어 눌러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좀 더 규명되면 국가 배상 책임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 개인 재산 팔아서 김만배가 찾아간 재산만큼 본인들이 토해내야 될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김만배가 가만 놔뒀으면 항소해가지고 특검법 위반 배임도 인정될 수가 있고, 특검법 위반 배임죄 중에서도 6,100억 중에서 불법 이득을 얼마로 볼지는 최종 대법원까지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런 국가배상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게요, 직권남용죄도 바로 성립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정진우 중앙지검장이 사의표명을 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본인이 떳떳하고 만약에 이 항소 포기가 정당하다면 왜 사의표명하겠습니까? 중앙지검장조차도 이거를 감옥 갈 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세하려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사의표명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중앙지검장한테 이걸 지시한 사람들은 전부 다 명백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혜자는 누굽니까? 이재명 피고인 한 명입니다. 김만배랑 이재명만 좋은 거예요. 국민 입장에서는 도로 김만배한테 돌려줘야 되죠. 김만배는 더 이상 징역 8년 이상 선고를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다툴 여지가 없는 거죠. 이게 아무리 이재명이 아니라고 해도 본인이 정성호 장관과 교감하에 지시하에 묵인하에 또 묵시적인 명령하에 이걸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멍청한 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가의 배상 책임까지도 발생할 수 있고 직권남용죄도 성립을 해버린 겁니다. 이거 뭐 언제까지 정권이 무한할 것 같습니까? 정권이 무한할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나중에 권력이 조금이라도 균열이 생기면 반드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법률 리스크를 많이 발생시켰고요. 김만배 재판에 대해서 이제 주목도가 생겼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김만배를 봐주려고 하는 거는 이재명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기울이면 엉뚱한 무죄를 선고하기 어려워집니다. 물론 항소 포기로 인해서 더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검찰이 항소를 안 하면 쟁점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판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1심에서 충분히 재판을 끌었고 2심 재판은 1심에서 안 했던 것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만배 재판이 빨리 확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훨씬 더 빨리 커질 수가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본인 재판은 남아 있습니다. 특경법 위반 배임죄로 의율이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김만배 거에 대해서 특경법 위반으로 이제 2심 대법원에서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재판은 이재명 재판에까지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은 본인은 특경법 위반 배임죄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김만배 재판도 이렇게 국고 손실까지 끼쳐가면서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재명 본인 재판을 공소 취소한다? 너무 속보이지 않을까요? 지금도 김만배 재판이 마치 자기랑 관련 없는 것처럼 하는데 생쇼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본인 재판을 어떻게 공소 취소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이죠. 그거야말로 직권남용죄로 탄핵 사유인 건 너무나 명백하고요. 너무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범죄를 없애는 거니까 재판을 만약에 그대로 없애버린다면 직권남용죄 역시 또 국고손실죄도 같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조치는 우리 헌법을 파기하고 사법부를 마비시키긴 했지만 법원의 역풍을 불러올 수가 있고요. 국민적인 반감이 높아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가배상 책임이나 직권남용죄 같은 새로운 사법 리스크들이 막 발생했기 때문에 김현지 부속실장 정신없겠는데 안 그래도 사법 컨트롤 타워인데 이것까지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진짜 정신없겠네요. 네? 참 정말 이런 식으로 재판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독재국가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나중에 뒷감당을 하려고 이렇게 무도하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뒷감당은 본인들 몫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가 배상 책임까지 저희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고, 공수처 이런 거 수사하라고 만든 기관이잖아요. 고위공직자들이 권력 남용해서 자기 재판 없애고 공범 재판 없애고, 그리고 공범한테 유리하게 봐주기 조치하고, 이런 것들 수사하라고 놔둔 게 공수처 아닙니까? 저희는 이 부분은 직권남용죄뿐만 아니라 국고손실죄도 고발해서 또 나중에 국가배상 소송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것이고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만들겠습니다. 대장동 김만배 일당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역대급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할 것 없이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전부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것이고요. 직권남용죄도 명백히 성립합니다. 저는 이런 무리한 장면이 결국 이번 정권에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게 권력형 비리잖아요.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관여되어 있는 인허가 비리이자 권력이 개입되어 있어서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1000배의 수익을 민간업자들이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인 김용 정진상이 뇌물을 받아먹고, 이렇게 다 얽혀있는 사건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비리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에서 1심 선고 결과에서 무죄당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 이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조건 항소는 하는 거예요. 이건 논란거리가 아니라 항소는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명확하냐면요.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까지 다 마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임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거쳐서 그 중앙지검장, 더더군다나 이번 정부에서 임명한 중앙지검장조차도 이것은 항소가 당연하다고 본 겁니다. 항소의 결재까지 다해서 항소장 접수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대검과 법무부에서 제동을 건 겁니다. 저는 이 제동을 거는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또 이진수 법무차관,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주도를 한 것이고요. 저는 이 뒷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사람은 이재명, 김만배,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이게 국민과 범죄자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충돌하는 거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이 항소 포기로서 얻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검사를 왜 공익의 대변자라고 합니까? 국민을 대표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권익을 지켜야 되는 게 검사의 책무인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 검사의 책무를 져버린 겁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던 그 지휘라인, 직권남용죄가 바로 성립했습니다. 이미 기소에 이르렀어요. 이게 왜 부당한 지시냐면 국민 전체의 이해관계와 범죄자 4-5명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범죄자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했거든요. 더더군다나 이런 일을 수십 년간 해왔던 검사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된 상황에서 위에서 찍어 눌러서 항소를 포기시키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한 장면이 나온 것이죠. 중앙지검장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꼴이 자른다고 꼴이 잘나지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지검장이 왜 사표를 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법조 역사에서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사건이기 때문에 그 좋다는 중앙지검장을 던진 겁니다. 그만큼 위법성이 뚜렷한 것이고 그만큼 감옥 갈 일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처리고 뭔가 합리적인 처리라면 중앙지검장이 왜 사표를 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의 표명했다라고 끝날 걸로 생각하십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중앙지검장 사의 표명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그 윗선에 횡포와 억압이 있었고 강압이 있었다는 것을 유력하게 입증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절차 위반이 수두룩해요. 왜 절차 위반을 따지느냐? 직권 남용을 따질 때 절차조차 위반했다면 직권을 남용해서 이 항소를 포기시켰다라고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 못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총장한테만 지휘를 하되 그 지휘권을 몰래 숨어서 지휘를 못하도록 서면으로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서면으로 지휘 안 했어요. 절차 위반입니다. 중요 사건에 항소를 포기할 때는 공소심의위원회라는 거 열어야 돼요. 이게 어떤 중요한 정부의 결정을 할 때 국무회의를 여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 공소심의위원회도 생략이 됐습니다. 제대로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항소를 제기한다면 모르겠는데 항소를 포기하는 이 결정을 할 때는 공소심의위원회 심의는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 공소심의위원회 할 때는 다 항소할 것처럼 심의위원회를 열어놓고 이제 막상 포기할 때는 갑자기 포기하니까 공소심의위원회가 안 열린 거죠. 결정을 번복하면서 그 결정에 따른 절차도 위반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굉장히 아킬레스건으로 작동할 거예요. 그만큼 급박하게 부당한 지시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알아서 한 거 아니냐? 국민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수혜자가 빤히 보이잖아요. 왜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유하영 부지사가 자기가 덮어 쓰려고 해도 잘 안 덮어 써집니까? 방북 대가로 800만 불이 건너간 것이거든요. 누구의 방북 대가입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가예요. 이재명이 수혜자인 겁니다. 이재명이 수혜자인데 수혜자 모르게 뒷단에서 범죄가 일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동기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 앉힐 때 이런 장면들이 다 예상되고 우려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없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수혜자인데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냐?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진실을 감추려고 해도 결국 특검이든 탄핵이든 어떤 이 사건의 책임을 묻는 장면이 벌어졌을 때 결국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은 권력에 도취돼서 그냥 넘어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런 짓 하고도 이길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데 민주당에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을까요? 저는 이 사건이 민주당 내에서도 분열의 불씨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제가 오늘 너무나 충격받아서 아침에 글을 쓰는데도 정말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권력에 비굴하게 드러누울 수가 있습니까? 처음 검사 생활을 할 때 선서를 하거든요. 공익의 대변자로서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검사가 됩니다. 근데 이 대장동 김만배 일당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해줘요? 이거는 국가에 대한 배임 행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원래 검찰은 이 부당이득을 몇천억 대로 본 겁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7천억 이상을 챙겨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범죄 수익이기 때문에 국고로 다 환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1심 판결은 중형은 선고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임 액수를 엄격하게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임으로 470억만 피해액을 한정적으로 계산을 해서 470억만 추징을 한 겁니다. 근데 2심이나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3천억, 4천억이 피해액이라고 산정이 되면 3천억, 4천억을 김만배로부터 뺏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국고로 환수되는 겁니다. 우리 주머니에 들어와야 되는, 우리 국가로 환수돼야 될 돈을 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그냥 길바닥에 내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되는 것이고 국가 배상 소송이 벌어졌을 때 이거는 고의나 중과실을 저질러서 국가에 피해를 끼친 사람들은 국가 배상을 했을 때 구상의 대상이 되거든요.
자기 개인 돈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개인 구상 대상이에요. 왜냐면 고의잖아요. 고의로 국고로 더 많이 수천억을 환수할 수 있는 기회를 고의로 차버렸기 때문에 저는 국가배상 소송 문제도 반드시 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한 증거 있냐? 상황상 너무나 명백합니다. 수혜자라는 것도 그렇고요. 더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 전에 마치 일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해서 본인이 좀 찔렸나 봐요. 안 해도 될 말을 미리 했습니다. 이제부터 1심에서 무죄 난 사람들은 좀 항소를 포기해주자.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모든 범죄에는 피해자가 있거든요. 피해자의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범죄자는 1심에서 무죄 나면은 딱 한 번만 1심이든 2심이든 대법원이든 한 번만 무죄 받으면 그냥 사건이 끝나는 거고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 호소하면서 1심, 2심, 3심을 다 유죄를 받아내야지 결국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피해자와 범죄자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백히 잘못된 기소가 아닌 이상 이것은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명백히 잘못된 기소가 아닌 이상 항소를 해서 이 부분을 다투고 또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검찰의 책무입니다. 저는 이 항소 포기 이번 정부의 정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지만 항소 포기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본인에 대한 공소 취소, 공범인 이화영에 대한 특혜 사면, 또 배임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 사법부 장악 이런 것들로 연결될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국민 분노는 더 차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부분 당연히 막아내야 되고 막아내지 못할 경우 강력히 투쟁하고 여기 관여된 사람들은 반드시 정말로 반드시 감옥 가도록 제가 꼭 할 겁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돼요. 검찰에서 지금도 젊은 검사들이 청춘을 바쳐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검사 좀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권력에 눈이 멀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장관이 이렇게 지시한다고 따라도 되는 겁니까? 장관도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하셨다는 분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 또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제가 새로운 내용들을 더 찾아서 추가로 계속 이 부분을 문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